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네. 이것은 사실상 독립을 선언한 거다. 이게 전쟁의 가능성이 가시화되니까 다들 이제 무서운 거예요. 항상 우리를 긴장시키는 두 나라, 중국과 타이완.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23일이었습니다. 중국군이 이 타이완 섬을 뺑 둘러싸고 대규모 군사 훈련을 했다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중국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철 박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1일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타이완 섬을 정말 중국군이 뺑 둘러싸고 군사 훈련한 게 맞는지, 그러려면 대체 해군이 몇 척 정도의 함대를 보낸 건지. 상당한 규모로 동원이 됐죠. 일단 항공기가 49대나 일단 항공기가 49대나 동원이 됐고요. 네. 그리고 해군 함정이 15척. 그리고 해군 외로 해양 경찰 선박들이 또 한 16척 정도가 동원이 돼서 상당히 대규모 훈련이었습니다. 타이완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국민들이 굉장히 놀랐을 텐데. 사실 그 걱정들은 많이 하셨겠지만 놀라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이미 다 예상했던 그런 결과니까요. 그러니까 타이완 섬을 정말 중국군이 뺑 둘러싸고 군사훈련을 하는 네. 그 상황을 네. 박사님은 예견하셨습니까? 네, 이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미 2차례가 있었어요. 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했을 때 그때 엄청난 규모로 지금처럼 사실은 지금보다 더 심하게 그때 미 했었고요. 7함대도 전개되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펠로시 의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서 섬 함정들을 동원하고 네. 보호를 했고요. 그리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뭐냐면 그때는 인민해방군이 타이완 섬을 둘러싸고 여기 우리가 미사일 쏘고 이 군사훈련을 할 거니까 네. 항행하지 말라는 금지구역 선포까지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금지구역 선포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거나 함포를 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이렇게 가정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아니, 중국이 왜 갑자기 이런 도발을 했나요? 사실 그 신임 라이칭더 총통이 네. 며칠 전에 취임사했잖아요. 그렇게 중국을 발언하는 말 없었던 것 같은데 조심스럽던데요. 네, 그 라이칭더 신임 총통의 그 평소 성향으로 볼 때는 매우 강경한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예측도 있었지만 네. 워낙에 중국이 그 옛날부터 십수년 전부터 타이완 독립이라는 선언을 하면 그날로 공격하겠다고 해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전임 총통이었던 차잉원 총통도 타이완 독립이라는 말을 후보 시절에는 했지만 네. 총통이 되고 나서 한 번도 못했고요. 그래서 라이칭더의 경우에도 차잉원 총통보다 더 강경한 사람이지만 네. 그 말까지는 못할 것이다. 네, 모두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취임사 때 독립이란 말 안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될 만한 소지의 발언은 조금 있었어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발언이 우리는 독립이다라고는 안 했지만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는 발언이 상대방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토와 영해 영역의 바깥에 있다는 네. 해석이 가능함으로써 이것은 사실상 독립을 선언한 거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귀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 라이칭더 총통 취임 사흘 만에 예. 이렇게 중국이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한 대체 이유가 뭘까요? 어떤 메시지를 타이완에 보내고 싶었던 걸까요? 네, 사실은 이 타이완 총통 선거가 진행되던 시절부터 중국이 계속해서 대외적으로 강경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 타이완의 총통 선거는 타이완이 전쟁이냐 평화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선거다. 이렇게 계속 맹공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중국 쪽 입장과는 달리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이 된 거죠.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그동안 라이칭더가 총통이 되면 이건 너희가 전쟁을 예. 선택한 거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그래요? 총통이 되셨어요? 안녕하셨습니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표현은 꼭 해야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23일의 그렇습니다. 이번에 상황이었다.
자,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한다는 소리는 뭐 60년대부터 나왔다고 하는데 네네. 이제 드디어 그 때가 온 것인지 박사님은 지난번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2027년 시점까지 못 박아서 중국이 타이완 침공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가장 유력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견해는 지금도 유효합니까?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박사님, 전 세계에서 독자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미국하고 러시아 딱 두 나라다. 왜냐? 네. 식량, 무기 자급자족이 가능하니까. 근데 중국은 아니지 않나요? 이게 네,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일단 득실 관계를 보면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 한 정권이 유지되는 시기 정도 5년? 뭐 한 번 연임을 하거나 뭐 길어진다면 10년? 네. 요 정도 시기를 놓고 계산해 봤을 때 경제적 이익과 손실을 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 공산당처럼 일당 전제 정치를 50년이고 100년이고 하는 네. 국가에서 계산할 때는 뭐 한 앞에 한 20년은 손해를 보는데 뒤에 한 50년은 이익을 봐. 그러면 합계가 이익인 손익통산? 거죠. 네. 예. 그래서 손해를 따지는 그 스케일도 다르군요, 네, 중국은. 네. 그럼 타이완 국민들 입장은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굳이 독립이라는 말을 해서 예.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예. 평화로운 경제 체제 예. 이거 손해 보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말씀 그대로입니다. 대부분의 타이완 국민들의 생각은 지금 이대로 좀 살자. 그러니까 라이칭더 총통도 괜히 자극해서 그 이상한 사태 만들지 말고, 그리고 이제 중국 시진핑 정권에서도 우리 좀 제발 그대로 네. 좀 내버려 둬. 이제 이런 거죠. 근데 라이칭더 총통의 바람대로 정말 예. 현상 유지하면서 양안 관계를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건 라이칭더 총통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또 타이완 국민들의 희망도 문자 그대로 희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의 본질은 중국이 타이완을 합병하려는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인 예. 것이고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이고 능력이 있다면 그걸 미국이 제재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에 있는 것이어서 사실 어떤 의미로는 타이완 국민들의 생각이나 타이완 정권하고는 네.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의도와 능력이 중요하다. 네. 자, 따져보죠. 네.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모든 걸 보면 다 그게 예. 전쟁 시그널로 보이는 게 많거든요. 네, 신재생 그렇습니다. 에너지 예. 개발하고 원자력 발전 확충하고 네. 또 전기차 육성하면서 이렇게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배경에는 뭔가 이거를 좀 전쟁을 일으키려는 하나의 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아까 그 독자적인 전쟁 수행이 가능한 국가가 미국과 러시아. 왜냐하면 전략 자원을 자급자족할 수 있으니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자급자족이 안 되는 전략 물자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고요. 아유, 두 번째가 식량입니다. 예. 식량은 이제 곡물류 같은 건 괜찮지만 사료 같은 게 잘 해결이 안 돼서 문제가 돼 있고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얼마간의 기간이라면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는 사안인데 에너지는 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대규모로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노력을 하고 예.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고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사서 비축하고 그리고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내면서 기존의 석유 수입을 줄여왔거든요. 이게 최근 3년 동안에 와. 중국이 소비하는 석유량의 원래는 3년 전쯤에는 75% 정도를 수입을 했었어요. 지금 50%예요. 저 막 소름 돋아요. 예, 다 예. 계획이 있었던 거군요. 최근 민병을 조직했다? 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 다녀오셔서 뭐 예. 들으신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민병이라는 게 이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민병이라고 들으면 마치 우리 그 옛날에 외적들 쳐들어왔을 때 의병이 들고 일어난 것처럼 네. 백성들이 뭐 이렇게 나서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말하는 민병이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기구고요. 이거는 성격은 우리나라의 그 직장 예비군과 네. 미국의 그 주방위군을 합쳐놓은 것 같은 조직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 출퇴근을 합니다, 직장에. 네. 그런데 직장 일 외에 군사 조직으로서의 역할도 하고요. 군사 훈련도 하고요. 네. 유사시가 발생하면은 이 사람들이 나서서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다, 재해가 났다, 또는
산적이 출몰한다.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민간 회사 보고 그거 하라고 그러면 잘 안 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 국영기업이나 아, 정부 부처들 중심으로 예.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어. 원래 이 체제는 있었는데 사실상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았었다가 네. 최근에 와가지고 이게 정말 그 정규화되고 인원이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뭐 정부에서 공산당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국의 의도와 능력을 따져봐야 된다고 했는데 네. 의도는 알겠어요. 네, 하려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럼 과연 전쟁할 능력이 될 것이냐. 네. 일단 인민해방군이 240만, 네, 타이완군은 한 17만. 네. 병력, 그러니까 절대적인 규모로만 보면은 중국이 압도적인 것 같긴 한데 예. 어떻게 일단 보세요? 중국 쪽과 타이완 쪽의 그 군사력을 비교할 필요조차가 없습니다. 규모로 따져도 네. 안 되고 장비로 따져도 안 되고 뭐 뭘로 따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타이완에게 더 갖춰라 덜 갖춰라 하는 것이 정도에 따라 도움은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어디까지나 미국이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와 미국이 개입했을 때 중국 쪽이 그 미국의 개입을 물리치고 타이완을 합병할 능력이 되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죠. 미국이 참전할 것이냐. 미국의 입장은 분명해요. 미국의 대외적인 스탠스는 네. 뭐 나토, 네. 뭐 파이브 아이즈, 네, 미국, 일본 네. 정도의 동맹이 아니면 네. 굳이 내가 피 흘려서까지 네. 남의 나라의 전쟁에 참전하지 네. 않는다는 거지만 다만 네. 그 나라의 항전 의지를 보겠다고는 네. 하잖아요. 네, 타이완은 항전 의지가 있습니까? 타이완 젊은이들은? 그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타이완은 철저한 항전 의지가 있다는 평가였는데 요즘은 조금 그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쟁의 가능성이 가시화되니까 다들 이제 무서운 거예요. 특히 전쟁에 나가야 되는 젊은이들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보고 나가서 총대 메고 가서 싸우라는 게 네. 그냥 죽으러 가라는 거 아니냐. 이런 전쟁을 해야 되느냐. 아니 근데 이런 오늘 게 있죠. 당장 전쟁이 터져도 네.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국인데 네. 타이완은 왜 그렇게 태평한가? 제일 급한 게 자주 국방인데. 아니 뭐 전쟁 나도 입으로만 싸울 건가요? 타이완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타이완은 너무너무나 이 전쟁에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수십 년간 노력했습니다. 네. 그런데 타이완이 외교 관계가 다 단절되고 타이완에 대한 군사 협력을 중국의 압박에 의해서 아무도 안 해주고 심지어 미국도 타이완한테 무기 제공 안 하고 군사 기술 제공 안 하고 그래서 타이완은 오로지 자기 손으로 그야말로 맨손에 붉은 피로 이 준비를 했어야 됐거든요. 타이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탱크도 지금 2차 대전 때 쓰던 탱크를 지금 계속 쓰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프랑스가 자기 탱크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미국은 제공했나요? 제공 안 했어요. 그러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또 하나 걱정은 중국이 혹시 북한을 사주해서 타이완 침공할 때요. 네. 그걸 빌미로 이 한반도에 또 새로운 어떤 위기 상황을 불러오지 않을까. 네. 너무 음모론인가요, 이거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고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음모론이라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미국의 그 정계, 외교 안보 쪽에 있는 전문가분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그 저만의 혼자 생각이거나 소수의 생각이라기보다는 타이완 사태, 양안 전쟁의 상황을 우려하는 전문가들 속에는 그런 우려를 많이들 하고 계신 걸로 네. 보입니다. 여차하면 타이완을 공격할 수 있다는데 의문을 가지는 분은 만난 적이 없어요. 정작 중국에서는 그럼 뭐 한다면 하는 거지 당연히 뭐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겠고요.